오늘은 독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어떤 이유로든 만성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런 만성병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약이든 음식이든 지나친 섭취는 결국 몸속에 다른 독소를 삭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독소는 오늘도 우리 몸속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독소로 인한 증상으로는 피부의 아토피나 여드름, 잦은 염증, 편도선이 자주 붓는다, 갑상선의 이상 증상, 식후 피로,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나 설사, 두통, 근육통, 통풍 발작이 잦아지는 증상, 우울증, 정서불안, 반복되는 부종 등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독소에 몸이 잠식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놔두면 결국은 커다란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타고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요소가 독소입니다. 독소가 쌓이는 원인들로는 오염된 공기와 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육된 동물의 고기로 구성된 식단, 정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된 약, 유전자 변형 식품과 척박하고 오염된 땅에서 화학 비료로 기른 식물, 음식에 첨가된 방부제와 화학 첨가제, 전자레인지로 조리된 음식, 냉장고에 오래 얼려져서 질이 변형된 음식, 그물에서 뿜어 나오는 유해 독소,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속에 든 납과 카드뮴, 수은, 비소와 같은 중금속, 플라스틱 그릇, 알루미늄 호일, 랩 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화학 섬유, 카펫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입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들은 스스로 분해에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 지방세포 구석구석에 쌓여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각종 난치병과 암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줄어들고 몸에 유해한 화학 물질만 점점 더 쌓이는 거죠. 그럼 독소의 분해, 배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피부와 폐, 신장, 대장 등 각 기관은 땀과 호흡, 소변, 대변을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해독 시스템은 정교한 컴퓨터와 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근육과 뼈, 모든 장기, 혈액, 림프, 세포까지 뇌라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즉, 유해 물질이나 독소가 들어오면 각각의 장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스스로 해독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흔히 해독이라고 하면 간을 먼저 떠올리지만 전체적인 해독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야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해독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식품 첨가물이 덜 들어간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식사를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단순 당의 섭취를 줄인다. 항산화제를 복용한다. 간과 장을 튼튼히 한다. 에너지를 아껴 써서 해독을 위한 여분의 에너지를 남겨둔다 입니다. 이상 오늘은
독소에 대해 전반적인 개론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독소로 인한 증상과 원인, 배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해독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방법들은 앞으로 찍을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